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 대비 필기 1차 기출문제풀이 2010년도 제1회차 B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문제 제1회차 문제는 중복된 문제도 있겠죠. 물론 중복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중복된 문제는 제가 앞에서 한 것 같이 중복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정하기 위한 것이냐? 자, 어세스먼트라는 사정의 동그라미 별표. 자, 첫 번째 동기 사정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사정하기가 있고, 가치 사정하기, 흥미 사정하기, 또한 성격 사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 문제는 오래전에 나왔던 겁니다. 오래전에. 어차피 우리가 2008년도부터 풀었지만 그 전에 이게 중복되었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담자에게 과거에 했던 선택의 회상, 여기서부터 과거에 했던 선택의 회상, 절정 경험, 자유시간, 그리고 금전 사용 계획, 가로 닫고, 이것을 조사하고 존경하는 사람, 가로, 존경하는 사람을 쓰게 하는 등의 상담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이 있다겠는데 그게 바로 가치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그 내담자가 좋아하는 것, 내담자가 선호하는 것, 그게 바로 가치관이다,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거에 했던 그 사람의 선택을 회상한다든지, 그 사람이 절정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 그 사람의 자유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거, 그 사람의 금전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치 사정하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해설에서 동그라미 2번 자기보고적 가치사정법이란 게 있어요. 6가지 사정법인데 첫 번째, 체크 목록의 가치에 순위 매기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거, 과거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백일몽 이해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다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상담의 기초 기법이란 게 있죠.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명료화, 세 번째는 수용, 네 번째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선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정 반영의 동그라미, 이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적극적 경청이 아니죠. 적극적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건데 그 사람의 내면, 심리적인 부분까지 파악하면서 듣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해설과 같이 이러한 기법은 반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힌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에? 감정 반영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반영 기법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 기법이라 해야지 적극적 경청이라 하면 안 됩니다. 내담자가 너무 우울해 있다 그러면 너무 우울해 하시는군요. 너무 슬퍼하시는군요. 화가 많이 나셨군요. 매우 즐거워 보이시는군요. 이러한 것들을 감정을 반영, 리플렉션 시켜주는 게 바로 감정 반영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히는 반응이 바로 명료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료화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내담자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 내담자가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명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수용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끊어요.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 바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인정입니다. 수용, 인정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사건의 의미를 가로 사건들의 의미를 설정해 주는 거다. 의미를 설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말하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해석, 즉 정신분석에 쓰는 기법입니다. 2번 문제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요. 2번 문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죠. 이 하나하나가 기법 문제로 간략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직업상담에서 검사 도구라는 게 있죠. 검사 도구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복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있었습니다. 중복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즉시 검사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랬고 사용 목적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했고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했고 상담 관계를 방해함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했죠. 앞에서 했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3번 문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내담자의 침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침묵도 몇 문제 있었죠? 거기에서 틀린 것은 이라 했습니다. 침묵은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다. 가번 상담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에서 오는 저항이나 불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침묵 맞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상담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내담자가 저항을 하네요. 말하기 싫겠죠. 그게 바로 침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나번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난 침묵은 대개 긍정적이며 수용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밑에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담자의 침묵이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났다면 끊어요. 이는 일종의 저항의 모습입니다.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다는 것은 저항입니다. 자기 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침묵해버린 거죠. 따라서 긍정적이고 수용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답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재확인, 동그라미, 재확인을 바라거나 상담자의 해석 등을 기대하며 침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떤 재확인을 위해서 상담자가 내 말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잠시 침묵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상담자의 해석을 기대하면서 침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입니다. 내담자가 이전에 표현했던 감정 상태에서 생긴 피로, 동그라미, 피로를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침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침묵에 대한 우리가 침묵 활용 기법 깨뜨리지 마라 이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갑자기 전환하지 마라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처음입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2010년도에 제1회차 문제이기 때문에 2010년도 시험에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예, 나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화 상담이 나왔습니다. 전화 상담 따옴표. 전화 상담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이 대면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이라는 것도 할 수 있죠. 인터넷 상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담의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화 상담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전화 상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적입니다. 왜 불안정적이죠?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따라서 불안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상담관계가 안정적이다. 아닙니다. 이것이 틀린 거죠. 그 다음 응급 상황에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빨리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청소년의 성 문제와 같은 사적인 문제 상담에는 전화 상담이 좋겠죠. 익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 때문에 전화 상담이 이러한 것에서는 좋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담자에게 적절할 수 있겠죠. 예, 5번 문제의 답은 가번입니다. 쉽게 풀 수 있고요.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진로 상담 이론과 각 이론의 전제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특성 요인 이론. 두 번째가 뭡니까?
의사결정이론, 세 번째가 뭡니까? 사회학습이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신분석이론이 있습니다. 자, 가번 특성요인이론, 개인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만족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개인, 직업. 여기에 맞는이 있네요. 매칭을 해서 적합한 거 골라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론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 밑줄, 이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론 맞습니다. 그 다음 사회학습이론, 개인의 진로 발달은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정도, 주변의 기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을 쉽게 봐요. 영향받는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사회학습 이론은 내 진로 발달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교육의 정도라든지 주변의 기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나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학습에 의해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개인의 진로는 6세 이전에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격 이론으로서 과거 정신적 외상의 따옴표, 과거 정신적 외상이 현재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가 6세 이전에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결정은 어떤 것이 결정하죠? 정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결정론이라는 것을 프로이드가 말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6세 이전에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해서 라번이 틀린 겁니다. 6번 문제도 처음 나온 겁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2010년 1회차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복된 문제가 그 후회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6번 문제 답은 라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무 만족, 그 다음에 작업 동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는 그랬습니다. 홀랜드가 있고 메슬로우가 있고 알더퍼가 있고 헐스버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를 읽을 줄도 아셔야 되죠.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 찾기인데 매칭이 잘못된 것이 3개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답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알더퍼 하면 뭐죠? ERG라는 걸 아시죠? 알더퍼의 ERG,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이 알더퍼의 ERG에서 E는 존재고요, R은 뭐예요? 관계고, G는 뭐죠? 성장입니다. 지금 옳은 것 찾기거든요. 답번을 보세요.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존재, existence, 관계, relatedness, 그 다음에 성장, growth, 그래서 ERG 3가지로 나누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다른 것들이 헷갈리더라도 이 답원에 바로 마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옳은 문제에서 내가 정확히 아는 지문이 하나 나왔다. 그게 맞는 내용으로 나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가번. 직무 만족이나 안정성이 직무의 특성과 작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홀랜드는. 자, 오답 노트를 보세요. 오답 노트를 보시면 홀랜드는 성격 유형과 환경 특성 간의 좋은 적합이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라 했어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은 홀랜드입니다. 이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개인은 그 직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고 개인의 성격과 직무 환경 간의 불일치는 직무 불만족, 불완전한 진로 통로, 낮은 직무 수행을 이끈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봐보세요. 직무의 특성과 작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나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지금 홀랜드가 말한 건 뭐예요?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메슬로우입니다.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이미 충족된 하위 욕구에 대한 동기화가 다시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죠? 알더퍼입니다. 알더퍼예요. 여러분, 메슬로우는
보세요. 매슬로우는 만족 진행형이에요. 1단계가 만족되면 2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매슬로우는 만족 진행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알더퍼는 이 만족 진행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즉 밑으로 내려온 것도 이야기했다. 즉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 이걸 뭐라 하냐? 만족 진행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좌절퇴행이에요. 좌절퇴행을 말한 사람. 상위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퇴행을 말한 사람이 누구다? 알더퍼입니다. 이걸 아셨다면 나번 지문은 누구 거다? 예, 알더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들어가야 되죠. 허즈버그. 허즈버그는 직무 만족을 주는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 라고 했나요? 여러분, 직무 불만족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이 뭐예요? 위생 요인이죠. 허즈버그는 이 요인 이론을 말한 사람이죠. 이 요인 이론 중에서 첫 번째가 동기 요인인데 이 동기 요인이 바로 직무 만족 요인이에요. 직무 만족 요인이라고요. 직무 불만족 요인이 바로 위생 요인이고 그래서 이 요인 이론이라고 한다겠죠. 여러분들 거기 해설을 잠깐 보세요. 허즈버그는 직무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 불만족이 아니라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직무 불만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맞죠. 즉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으로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직무 불만족은 위생 요인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요는 이겁니다. 만족과 연관된 건 동기, 불만족과 연관된 건 위생.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번 문제도 아주 중요하죠. 새로운 문제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답은 다입니다. 자, 7번 문제의 답은 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에서 직업상담의 이론 중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끊어요. 흥미, 지능, 적성, 성격 등 표준화 검사 밑줄. 표준화 검사의 실시와 결과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직업상담은 뭐냐? 여러분 이걸 눈치학적으로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흥미, 성격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은 뭐죠? 개인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그 개인의 특성과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서로 매칭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였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아신다면 우리는 다번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흥미, 지능, 적성, 성격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개인의 특성이라 한다. 개인 특성이라 하는데 이 개인 특성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무슨 검사를 통해서?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직업적 요인과 이 두 가지가 매칭, 즉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누이 강조했던 겁니다. 8번의 답은 다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 로저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태도는 정확하게 써볼게요. 수용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 감정이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진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실성. 다른 말 일치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 진실하고 개방적인 자세 필요합니다. 자, 4번 내담자 입장에 대한 공감, 동감과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감하고 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동정을 말하는 것이죠. 동정.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감이란 단어와 공감이란 단어는 다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진실성 말씀드렸죠. 일관된 표현 필요하겠습니다. 내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함정은 바로 나에 있었습니다. 나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동감이라는 말과 공감이란 말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동감은 오히려 동정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답은 나번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의 답은 나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는 사례 문제인데요. 다음 사례에서 직면의 동그라미, 직면 기법에 가장 가까운 반응은 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면은 그 사람의 모순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직면입니다. 근데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바로 직면 기술이죠. 집단 모임에서 여러 명의 집단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한 집단원에게 다른 집단원이 그의 느낌을 묻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그러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 있어요. 이게 바로 모순된 것이죠. 이 모순되었을 때 지도자가 이를 직면하고자 합니다. 집단 상담자가 직면하고자 합니다. 누구누구씨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이건 직면이 아니죠. 누구누구씨가 방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말이 어쩐지 믿기지 않는군요. 이거는 직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요? 상대방에게 조금 무례한 것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누구누구씨 내가 만일 누구누구씨처럼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기분이 몹시 언짢겠는데요. 아닙니다. 자, 라번을 보세요. 누구누구씨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끊어요. 지적을 해줍니다. 지금 얼굴이 아주 굳어있고 목소리도 떨리는군요. 지적을 해줬어요. 자, 알아채게 지적해줬고 내적으로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씨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라가 된다. 이 라가 가장 바람직하게 쓰고 있는 직면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것을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사례 문제는 반드시 거의 같은 유형으로 중복이 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중복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중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인지치료와 관련이 없는 개념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인지치료와 관련이 없는 거 찾아볼까요? 인지치료 하면은 그렇습니다. 인지정서적 상담이죠. 인지적 정서적 상담. 학자는 두 사람입니다. 앨리스와 백이 되겠습니다. 앨리스와 백. 자, 비합리적 신념. 인지정서 상담에 있나요? 있습니다. 지도적인 논박 과정 있나요? 있습니다. 그 다음 내담자와 상담자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나요? 맞습니다. 전이가 나왔어요. 당연히 전이 나오면 뭐예요? 예, 정신분석이 되는 거죠. 개념 물어보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죠. 11번의 답은 라입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복된 문제죠. 중복된 문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중복된 문제이며 크리츠가 분류한 흥미와 적성에 따른 사람의 유형 중 가능성이 많아서 또 나왔어요. 가능성이 많아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직업들과 적성이 맞는 직업들 사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우유부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요?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은 뭐라고요? 성격적 탓이라고 그랬어요. 성격적 탓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는 우유부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된 문제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13번 문제. 다음 중 인지정서적 상담을 RET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인지정서적 상담에 이렇게 안에다가 RET라고 정리해 줬으니까 앨리스에 의해서 개발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뭐다? 사고. 사고는 생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죠?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생각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성격 자아 상태. 여러분 이거 자아 상태 분석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에릭 번이죠. 자아 상태 분석하는 사람은 에릭 번이고 이게 바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이죠. 자, 그 다음 ABC 이론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예, ABC 이론을 더 나아가서 ABCDE 모형을 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다는 교류 분석 상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번은 집단 상담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집단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집단 직업 상담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서 밑줄, 비밀을 유지해야 되나요? 당연하고요. 집단의 리더는 집단 상담과 직업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6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이 이상적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최대화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최대화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 상담보다 1회기의 시간이 30분 정도 더 길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 왜냐하면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보다도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1시간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화라는 말도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라가 됩니다.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이 나왔죠. 상담의 목표 설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 했습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끊어요. 내담자의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구 중심으로 목표를 구성해라? 내담자 중심으로 목표를 구성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현존하는 문제를 평가하고 나서 문제 평가의 밑줄,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예,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상담자는 목표 설정에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해야 됩니까? 당연히 개입해야 되죠. 이거는 국어 문제나 다름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담자의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법에는 면접 안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접 안내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면담을 안내해가는 가운데에서 내담자의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답은 다번이 되는 것이죠. 개입해야 됩니다. 15번의 답은 다입니다. 16번 문제. 자, 생애진로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생애진로 사정. 자, 생애진로 사정은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 했습니다. 생애진로 사정 한번 써봐요. 진사, 전하, 강, 장, 그 다음에 요약이죠. 이 네 가지로 생애진로 사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입니다. 가번, 이 생애진로 사정은 아들러라고 있고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 양식이 성장하면서 이루어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인 심리학과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다 개인적인 차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는 1. 진로 사정, 2. 전형적인 하루, 3. 강점과 장애, 4. 요약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직업 상담의 마무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다. 틀렸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구조화된 면담 가로. 그렇죠. 네 가지로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구조화된 면담 기술로서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맞습니다. 이 16번 문제 답은 다가 되고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생애진로 사정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진로 사정의 전반적인 것을 아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16번의 답은 다입니다. 17번 문제. 직업상담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을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이라 했죠. 이런 식의 문제 출제된 바 아시죠? 그러나 달리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류 분석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아 상태를 분석한다 했죠? 이게 바로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 분석, 자아의 구조를 분석한다 해서 구조 분석.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입니다. 내담자 중심은 지시를 합니까? 지시하지 않습니까? 지시하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은 심리성적 결정론입니까? 이거 누굽니까?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심리성적 결정론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형태주의 상담하면은 게슈탈트고 펄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라번도 맞습니다. 17번의 답은 잘못된 거 골라라 했으니까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상담과 어떤 개념, 상담과 학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모르시면 안 되겠죠. 17번의 답은 다. 18번 문제. 다음 중 직업 상담자의 또 윤리 나왔습니다.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18번 보면 가번. 직업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의 동그라미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비밀 보장은 못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어쩔 때,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4번. 직업 상담자는 자신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좋은 내용입니까? 예, 좋은 내용이죠. 보면 쉽게 말하면 그 수준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벗어나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고요. 직업상담은 심층적인 심리상담이 아니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당연히 틀린 문장. 직업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먼저 종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긴 종결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오답노트 라번을 보세요. 라번. 직업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끊어요. 종결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상담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겠죠. 그래야 전문가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라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18번의 답은 나가 답이 됩니다. 이 윤리 문제에서 가번 지문은 예전에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나와 다와 라는 처음 나온 겁니다. 이렇듯 문제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를 수정한 것입니다. 똑같이 중복된 게 아니라 문제를 수정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18번의 답은 나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를 찬찬히 보니까 중복된 문제입니다. 중복 문제고요. 다음 중 행동주의 직업상담, 행동주의 밑줄, 직업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체계적 둔감화 행동주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조건 형성, 소거하든지 완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역조건 형성이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안을 이완을 획득함으로써 이 불안을 줄여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역조건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모델링도 마찬가지 행동주의 기법이고요. 충고와 설득은 행동주의 기법이 아니라 충고와 설득은 지시적인 방법을 주로 쓰겠죠. 지시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특성, 요인, 직업상담에서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물론 사회학습 이론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언어적인 설득이란 것도 있지만 그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행동주의에서는 충고와 설득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그대로 반복된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19번 문제의 답은 라고요. 20번. 실존주의 상담. 처음 나왔죠? 실존주의 상담 또는 실존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상담은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본주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인본주의 철학에서, 인본주의 시각에서 출발한 게 바로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존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번, 인간 본질에 대한 밑줄,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나요? 아닙니다. 인본주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 시각을 싫어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러한 시각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며 실존주의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맞고요. 개인이 겪는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조건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기인식 능력을 뭐한다? 강조한다.
개인이 자기 인식 능력,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통찰하고 깨닫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본주의니까 그러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번이 틀린 것이다.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정론적 시각을 인본주의는 거부한다. 실존주의나 내담자 중심 상담의 로저스, 이러한 학자들은 인본주의 학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결정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2010년도에 있었던 제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회차 기출문제에서 아시다시피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수정되어 나온 것도 있고 새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2회차, 3회차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새로운 문제가 또 중복이 되겠죠. 그러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고 중복되어 갑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쭉 계속적으로 기출문제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